안녕하세요, 김우성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베르베린, 요즘에 굉장히 핫한 영양제죠. 천연대사 조절제로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맞는 영양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베린이라는 것 자체 이제 성질을 좀 알아보고 내 체질이나 증상에 잘 맞을지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르베린이 왜 이렇게 핫하냐? 베르베린의 별명이 천연 오젬픽이라고 합니다. 오젬픽이 당뇨 치료제인데 이게 뭐 위고비랑 같은 성분이죠. 그래서 이제 혈당 조절 및 체중 감량 효과로 불리는 별명이 있어요. 혈당 조절 이 자체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질대사,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거나 뭐 중성지방이 높거나 이제 고지혈증 대사 증후군에도 효과가 있다. 즉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데 이제 도움이 되고, 또 만성 염증 억제 및 이로 인한 이제 노화 방지 효과도 있는 이제 항염증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읽으면 정말 좋은 약 같죠. 그런데 이게 뭐 모든 게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맞진 않습니다. 네. 이 베르베린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베르베린은 그 어떤 단일 물질이지만 베르베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한약재는 수천 년 전부터 많이 쓰여져 왔어요. 그래서 베르베린은 이제 어떤 증상, 체질에 잘 맞는지는 한의사들이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료 물질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약에서 황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련 외에도 뭐 황금, 황백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염증 치료용으로 많이 쓰였고, 그리고 황련, 황금, 황백,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한의학뿐만 아니라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이나 북미 쪽, 미국의 어떤 전통의학에서도 이런 베르베린 계열의 약재가 많이 쓰였습니다. 자, 베르베린 자체는 몸에서 이제 대사가 과잉돼서, 그러니까 뭐 고지혈 그 피 속에 기름이 너무 많거나 혹은 당분이 너무 높거나 어떤 넘치는 대사를 식혀주는 그런 냉각수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르베린이 굉장히 차갑다고 보거든요. 찬 성질이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내려서 균형을 맞춰주는 원리라는 거죠. 몸이 뭔가 항진되어 있고 열이 많은 분들이 어떤 대사질환에 잘 맞다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평소 소화가 잘 되고 식욕이 왕성한 분들, 그리고 체격이 건장하고 얼굴에 붉은기가 돌거나 기름기가 많은 분들, 이 기름기가 많으면 아무래도 뭐 염증, 뾰루지, 여드름 이런 게 잘 생기겠죠, 화농성으로. 그래서 뭔가 좀 더위도 많이 타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거나 복부에 비만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몸이 좀 튼실하고 열이 많고 약간 넘쳐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대사 질환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략 이제 연예인분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 이제 MC 하시는 강호동님 있으시잖아요. 우리 강호동님 보시면 이제 천하장사 출신이죠. 얼마나 잘 드시겠습니까? 식욕도 좋으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도 이제 약간 좀 붉은기가 도시죠. 그리고 아마 추위를 타실 것 같지는 않잖아요. 더위를 좀 많이 타실 것 같고, 이렇게 약간 건장해 보이시는, 여드름이 있거나 이제 피부는 깨끗하시지만 어쨌든 뭔가 좀 건장해 보이시는 분들의 이미지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분들이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어떤 대사가 항진된 게 있을 때 베르베린이 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 베르베린이 잘 맞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속이 좀 차가운 체질, 이 베르베린 자체가 굉장히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장이 차고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보통 찬 음식, 그러니까 뭐 얼음물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팥빙수 이런 거 드시면 배탈이 나고 설사를 자주 할 수 있죠.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고 체력이 약하시겠죠. 그래서 만성 피로, 소화불량, 변이 묽어지고, 이런 분들은 베르베린을 드시고 나서 복통, 심한 설사를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뭔가 몸에서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면 대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뭐 고지혈이 더 심해지거나 혹은 혈당이 더 안 좋아지거나 이런 나쁜 반응이 나타나지, 소화기에서 안 좋은데 대사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제 연예인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뭐 우리 강호동님하고 같이 예전에 같이 자주 나오셨던 이제 유재석님 보시면, 물론 제가 유재석님의 체질은 모르지만
왠지 좀 약해 보이시잖아요. 네. 물론 스마트해 보이시지만 약간 약해 보이시고 왠지 추위를 좀 많이 탈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 소화불량 있으실 것 같고, 네. 이렇게 뭔가 약해 보이는 분들, 사상의학 체질로 하면은 약간 소음인에 가까운 분들, 강호동님 같은 경우는 태음인에 가까운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속이 차가우신 분들이 베르베린 같이 차가운 성분의 그 영양소를 드시면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베르베린의 본질은 쓰고 차가움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전통 의학에서 쓰였지만 대부분 뭐 한의학이든 아유르베다 의학이든 북미의 전통 의학이든 이런 베르베린이 이제 주 성분인 약물들은 대부분 이게 몸에 차갑게 작용하고 굉장히 건조하게 작용한다고 봐왔어요. 그래서 이 대사도 조절을 하지만 몸속의 염증과 열을 끄는 데는 탁월하다고 해요. 자, 여기서 염증할 때 염자가 불화자 두 개가 겹쳐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의 형상이죠. 나타나는 증상들 자체가 불의 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 생기면 어때요? 그 부위가 뜨겁고 아프고 붉어지고 부어오르고 이러죠. 이게 다 불의 형상입니다. 이 베르베린은 차가운 얼음이나 물 같은 걸로 이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근데 위장 자체는 온도가 따뜻해야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베르베린은 위장의 운동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현대 과학으로 본 차가운 성질의 정체는 이제 AMPK 활성화라는 건데요. 이 에너지 센서입니다. AMPK는. 그래서 세포가 에너지를 비축하지 않고 이제 태우도록 명령을 합니다. 간에서 지방 합성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전신의 염증 반응 NF-kB 경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대사 억제 작용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열을 내리는 효과와 일치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한의학에서 황련, 인도 메자나무에서도 뭐 간 해독 및 대사 기능 지원, 그리고 골든실, 오레곤 그레이프 이런 전통 의학에서도 이런 베르베린 기반의 약재들이 많이 쓰여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많이 쓰였고, 예, 그리고 대부분 다른 전통 의학에서도 성질이 차갑고 물기를 말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조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베르베린 제품을 복용했을 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이 차가운 분들이 드시면 복용자의 34.5%가 설사, 복통, 가스 팽만감을 경험합니다. 보통 속이 차가운 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흡수율이 좀 낮다고 합니다. 복용한 양의 대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장에 남으면서 그 장에 남은 베르베린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킵니다. 이 베르베린이 살균 작용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내 이제 유익균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속이 차가운 체질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열이 많은 체질과 속이 차가운 체질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중간에 있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광고나 이런 효과, 누가 이거 드시고 효과 많이 나더라 그래서 권유를 해서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속이 내가 찬가? 아니면 속이 열이 많은가? 되게 애매한 그 중간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베르베린보다 파이토존 공법으로 만들어진 이제 베르베린을 복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파이토존 공법이라는 거는 베르베린 자체를 인지질, 즉 지방으로 이렇게 감싸 안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나 장 점막을 직접 자극하지 않도록 이제 보호해 주고요. 또 이렇게 코팅을 해주면 흡수율이 일반 베르베린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베르베린이 나에게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이 되신 분들은 파이토존 공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섭취를 해보시고 복용을 해보시고 뭐 한 달, 두 달 정도 복용을 해보신 다음에 또 몸의 반응을 보시면 돼요. 뭐 증상으로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두 달, 세 달 뒤에 혈액 검사 하셔가지고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봐가면서 계속 복용을 할지 아니면 복용 멈출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용 중에 설사, 복통 이런 게 생기시면 안 드시는 게 낫겠죠. 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뭐 이건 물론 파이토존을 만드는 이제 회사에서 한 거라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생체 이용률이 높고 그다음에 위장관 부작용은 적습니다. 근데 뭐 파이토존 공법 자체가 베르베린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기능식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어느 정도 이제 인정된 공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복용하시면서 부작용이 좀 우려스럽다 그러면 식사와 함께 드시기를 이제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한 알씩 복용을 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방법.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안 좋을 수 있고, 장내 미생물 복용을 해서 2달에서 3달 복용 후 중간에 2주, 4주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걱정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파이토좀을 드시더라도 생강차, 그 다음에 계피차, 이런 애들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몸이 좀 찬 것 같은데 정 드시고 싶다 그러면 파이토좀 제품과 함께 생강차 혹은 계피차 이런 걸 같이 드시면 베르베린으로 인한 이제 위장관 점막 자극을 좀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이제 절대 금기고, 영유아도 뭐 안 먹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 당뇨약, 항응고제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혈당 강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주의가 필요하겠죠. 갑자기 저혈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열이 많은 분, 내 몸에 정말 열이 많으면서 소화기도 좋고, 여드름 같은 것도 좀 잘 생기고, 염증이 있는 체질, 그러면서 고혈당,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일반 베르베린 또는 파이토좀 모두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속이 좀 차가운 체질은 파이토좀 제형을 드시고요. 생강차, 계피차 이런 것 함께 식사 중에 섭취하시면 그 부작용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고, 당연히 임산부, 수유부 이런 분들은 안 드셔야 되고요. 자, 어떤 보충제든지 이제 뭐 누구에게는 안전한 것도 있지만 이제 많은 보충제 중에 본인에게 이제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특히나 베르베린 같은 경우는 한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저도 베르베린 제형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맞으면 정말 좋은 명약이지만 이게 안 맞으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다고 무조건 드시지 마시고 본인 어떤 몸 상태를 잘 보고 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저는 김호성 한의사였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